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전 입찰이 10년 동안 큰 구멍에 뚫려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파견된 전산업체 직원들이 입찰을 마음껏 주무르며 수십억 원씩을 챙겼습니다. 보성강댐 물을 활용해 전남 동부권의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자며 추진되어 온 MOU가 생태계 영향을 우려하는 반대에 부딪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춘절을 맞아 우리 지역을 찾은 요우커를 잡기 위해 치맥 관광 코스 등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광주 서구에 출사표를 던지는 후보들이 잇따르고 있는 등 야권 재편 움직임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불경기 때문에 명절 분위기가 안 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런 설은 처음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을 앞두고 모처럼 재래시장에 활기가 돕니다. 이곳에서 14년째 전집을 하고 있는 조경순 씨. 예년 이맘때 같으면 전을 부쳐내느라 눈코 뜰 새가 없었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지져놓은 전을 차곡차곡 쌓아두고만 있습니다. 대목이 불판 2개도 모자라 4개도 모자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상하네. 명절을 안 셀 수는 없어 시장을 찾은 소비자들도 선뜻 지갑을 여는 것을 주저합니다. 물가도 많이 오르고요.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다 힘들다고 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때는 불황을 몰랐던 광주 지역 대형 마트들도 찬바람을 맞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명절 효자 품목인 생필품 선물 세트를 찾는 기업체 수요가 크게 줄었습니다. 시선이 자꾸만 가격표로 쏠리는 소비자들의 모습에서도 소비심리 위축의 여파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봉투로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저렴한 걸로만 봐주네요. 몇 년 새 광주의 집값이 크게 오르고 최근에는 연말정산의 환급 여파까지 겹친 상황.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매출의 마이너스 성장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다양한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갭수가 줄다 보니까 다양한 마케팅을 실시를 해도 실질적인 효과는 되게 미비하고 있습니다. 평소 주말 때보다 못하다는 시장 상인들의 볼멘 소리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 명절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호남 지역에 공급된 설 자금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올해 설 영업 10일 전 동안 광주 전남북 지역에 공급한 화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감소한 5,800억여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9년 6월 첫 발행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 지난해 하락한 5만 원권의 총 발행액은 올해 58%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확대 간부 회의에서 KTX가 개통되면 폭발적인 수요가 예상되는데도 후속 대책이 미진하다며 차질 없는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윤 시장은 복합환승센터 건설이 지지부진한 것도 일단 시의 책임이 있다며 송정역이 호남권 거점역으로 손색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4일까지 계속되는 중국 춘절 연휴 동안 광주와 전남 지역을 찾는 요우커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류 바람을 타고 인기를 끌고 있는 치맥을 관광 코스로 개발하는 등 요우커를 잡기 위한 노력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광주 양동시장에 자리 잡은 통닭거리. 40년 넘게 영업을 해오고 있는 통닭집에 최근 중국 요우커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규모는 작지만 튀긴 음식을 좋아하는 중국인 입맛에 만든 데다 최근 중국에서 치맥 열풍이 불면서 광주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치킨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여럿이 막 삼삼오오 짝지갖고 오시기도 하고 포장도 해가시고 그럽니다. 특히 요우커가 대거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춘절 연휴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오는 24일까지 계속되는 춘절 연휴 동안 광주와 전남 지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요우커는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1,400여 명. 양동시장과 국립광주박물관이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아 작은 특수를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 치맥의 원조인 이곳 양동시장을 요우커들에게 알리기 위해 광주시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치킨과 맥주 그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시발지가 광주 양동시장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양동시장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요우커 매출을 잡기 위해 유통업계도 분주해졌습니다. 특히 춘절을 맞이하여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내점이 예상돼 있어 저희 백화점에서는 중국어 안내 책자 및
사은폰 증정 등 다양한 판촉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여우커 12만 6천여 명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을 찾는 여우커는 1% 남짓. 아직은 관광 변방이지만 연간 1억 명이 해외여행을 떠나는 거대 관광대국 중국 속에 광주와 전남 지역을 알리려는 노력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기성길인 오늘 어제 내린 비 때문에 도로가 많이 미끄럽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은 오늘 밤까지 폭설이 예보돼 있어서 빙판길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 광주 전남 지역은 종일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현재 광주가 3.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낮은 상태입니다. 설 연휴 내내 맑고 포근하겠는데요. 귀경길 무렵 주말에 종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교통 불편이 우려되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요. 이 때문에 광주의 가시거리가 4km로 평소 5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교통 운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한전 입찰이 10년 동안 큰 구멍에 뚫려 있던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산업체 직원들이 입찰에 마음껏 주물렀고 그 대가로 수십억 원씩을 챙겼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전기공사 업자들 사이에서 한전이 발주하는 공사는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익률이 높은 데다 한 번 낙찰받으면 해당 지역의 공사를 2년 동안 독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5,000대 1을 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이 한전 입찰 결과가 10년 동안이나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전 KDN의 위탁을 받아 입찰 프로그램 유지보수 업무를 맡은 전산업체 직원들이 독자 프로그램을 개발해 한전의 입찰 정보를 빼내왔던 겁니다. 이들이 개발한 프로그램만 있으면 집에서도 입찰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고 본인들이 정한 순서대로 추천 번호를 배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전국에 걸쳐서 83개 전기공사 업체 총 133건, 계약 금액 기준으로는 공사가액 2,709억 원 상당입니다. 입찰 조작을 해주는 대가로 이들이 챙긴 돈은 134억 원. 이 돈으로 집도 사고 외제차도 사고 현찰을 처분할 데가 없어 개인 금고까지 마련했습니다. 이들이 지난 10년 동안이나 입찰 조작을 하고도 들키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치밀하고 신중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뇌물 거래는 현금을 통해서만 했고 다른 사람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호화 생활도 일부러 자제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파견업체 직원 4명과 업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전은 입찰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이런 정도의 비리가 10년 동안이나 계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주요 업무를 외부에 맡겨놓고 정작 관리에는 뒷짐을 진 탓이 컸습니다. 이어서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전이 발주하는 공사 입찰 과정은 복잡합니다. 생성이 가능한 예비 가격 1,300개를 만들고 이 가운데 15개의 추천 번호를 만든 다음 입찰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번호에 적힌 가격을 토대로 낙찰 하한가를 산정합니다. 과정을 복잡하게 하고 추천 번호 배정을 무작위로 하게 한 건 그만큼 입찰을 공정하게, 투명하게 진행시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내부 전산 직원들이 개입하면서 이 복잡한 과정들이 모두 쓸모없게 됐습니다. 한 해 수백 수천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입찰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감시나 통제 없이 외부 업체에 맡긴 게 화근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이런 입찰 비리가 지속될 수 있었던 건 파견 직원을 채용할 때 퇴사한 전임자의 추천으로만 바로 채용하는 등 관리가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전기공사업자 수십 명이 알고 있고 소문이 파다한 입찰 조작 사실을 한전이나 한전 KDN이 정말 몰랐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업체가 다 봐도 이거는 무조건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왜 의심이 이 한 개들 업체가 이렇게 낙찰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확률상. 검찰은 아직까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수사 결과 연결고리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검찰은 전기공사 업자들이 한전 나주지사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한 사실을 적발해 한전 직원 7명을 포함 13명을 기소해 놓았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검찰의 입찰비리 수사 발표와 관련해 한전은 연루된 부정 낙찰자들에 대해 모두 계약을 해지하고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검찰 수사 결과 발표된 83개 업체 133건의 공사 가운데 계약 기간이 올해와 내년 사이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부정행위 낙찰자들을 모두 계약 해지하고 새로운 입찰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 전산 입찰 시스템을 전면 재개발하고 핵심 전산 업무의 외부 위탁을 금지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보성강 댐물을 활용해 전남 동북권의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자며 추진돼 온 MOU가 생태계 영향을 우려하는 반대에 부딪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 3곳과 함께 전격 체결하려고 했던 보성강 댐 사용 실태 조사 MOU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그동안 MOU가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해온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들이 중지를 요청해 체결을 당분간 보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는 국제 사기 논란에 휩싸인 이른바 겜코 사업과 관련해 대표 김모 씨와 자문위원 2명에게 각각 2년 6월에서 4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액의 투자를 하면서 미국 사업자의 기술력과 사업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거나 뒷돈을 받고 광주시의 내부 정보를 미국 업체에 넘겨주는 등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곡성군 인면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본관 입구 앞에서 금호타이어 제1노조 대의원 44살 김모 씨가 분신해 숨졌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김 씨가 지난해 말에 끝난 공정도급화를 회사 측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자 이날 오전 공정도급화 저지투쟁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지난주 법원에서 도급화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상태였고 법원 판결에 따라 도급화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을 사측에 전달한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 차 안에서 발견된 유서와 노조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전지훈련 중인 기아 타이거즈가 평가전을 치르며 실전 감각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3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고 사령탑이 교체된 뒤에 맞이한 첫 시즌이라 팬들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5차례에 걸쳐서 기아 타이거즈의 전지훈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지성 스포츠캐스터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남동부에 위치한 우라소에 구장. 첫 평가전에 나서는 선수들의 표정에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자체 청거점 말고는 첫 시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겨우내 강도 높은 체력 훈련과 전술 훈련을 병행해온 선수단. 이제부터는 실전을 통해 객관적인 전력을 점검하고 올 시즌 팀 운영의 밑그림을 그려가야 할 시간입니다. 감독으로서는 저 선수가 없다 그래도 또 없는 선수 중에서도 또 선수를 빨리 좋은 선수 만들어서 뭐 우리 팀의 장점이라면 뭐 선수 빠져나갔지만은 전체적인 팀워크가 좋은 팀으로 만들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첫 실전 경기 내용이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선수들의 컨디션 점검이 가장 중요하기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실제로 출범 첫 해를 맞은 김기태호는 올 시즌 팀 리빌딩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된 오키나와 전지훈련을 통해 선수층이 한층 두터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기태 감독하고 코치들 그다음에 선수들이 얼마나 서로 일체감을 갖고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마 뭐 올해 성적을 좌우할 최대의 변수가 아닐까. 선수들 그만큼 준비하고 잘 노력하니까 꼭 뭐 예상치 못했던 우리 선수들은 예상하는 그런 5강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기아는 전지훈련을 마치는 다음 달 4일까지 국내 다른 구단과 일본 프로팀들을 상대로 9경기를 더 치를 예정인데 남은 평가전에서도 신구 선수들 간의 경쟁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약을 위해 자율야구를 모토로 내건 40대 젊은 감독. 김기태 감독의 바람처럼 올 시즌에는 기아 타이거즈가 재밌는 야구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재편 움직임이 급류를 타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1 보궐선거 후보들이 앞다퉈서 설을 앞두고 서둘러 출사표를 던지면서 선거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정의당 소속 강은미 전 광주시 의원이 서구1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전호선 대표 등 지도부가 총출동해 강은미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강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으로는 세월호 참사의 극복도, 인생도, 복지도 지킬 수 없다며 원내 유일 진보정당인 정의당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전도 야성도 상실한 새정치민주연합의 30년 기득권을 부수는 뜨거운 격변의 장이 될 것입니다. 진보적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국민모임 광주 지지 세력도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후보를 서구1 선거에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위 정치 현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후보를 찾는 데 우리가 협력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통합진보당도 오병윤 전 의원을 후보로 내세워 유권자의 평가를 다시 받겠다는 태세입니다. 여기에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조영택 전 국회의원, 김하중 당 법률위원장, 김성현 전 민주당 사무처장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새누리당 후보로는 조준성 전 국회의원 보좌역과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성남과 관악에서 한번 승부를 해보기 위해서는 광주에는 뭔가 개혁적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후보를 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선거 출마 가능성이 높아진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이달 말까지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서구1 보궐선거는 임기 1년에 불과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지만 전국의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만큼 그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4월 광주 서구1 보궐선거를 앞두고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범시민 후보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광주 지역 제야 세력과 진보연대, 민주동지회 등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심판하기 위해 서구1 보궐선거에 범시민 후보를 내자는 데 공감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단체는 4월 보선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오는 25일 시민사회 연석회의를 소집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호 고속에 대한 최종 매각 제한이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 고속 대주주인 IBK투자증권 케이스톤 파트너스 사모펀드가 어제로 예정됐던 금호 고속의 최종 매각 제한을 23일로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2주 뒤인 다음 달 9일까지 사모펀드가 제안한 금호고속 매각 조건을 수용할지 결정해야 됩니다. 업계에서는 매각을 놓고 소송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두 회사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시간 벌기에 나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의 교통복지 수준이 광역시 가운데 꼴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는 2012년에 이어서 작년에도 도시철도가 있는 6개 대도시 가운데 교통복지 지수가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교통복지 수준을 평가하는 10개 지표 가운데 여객시설과 교통수단의 기준 적합 설치율, 접근로 보행 환경, 보행자 사고율 등의 지표가 최하위권으로 조사됐습니다.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세월호를 인양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객관적 검토를 이유로 인양 문제에 즉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20일간 450km를 걸은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요구하는 건 세월호 사고의 결정적인 증거, 선체를 인양하자는 것. 세월호를 인양하고 진실을 인양하고. 정부는 세월호 선체 처리를 위한 기술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인양 성공 가능성도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정말 인양하려고 마음먹으면 그동안에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인양을 할 건데 지금 영역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보트가 뭔가 인양을 하지 않으려는 뭔가를 찾으려는 거 아니냐.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뿐만 아니라 진도군도 선체 인양을 적극 요구하고 있고 달 날아가는 세상인데 지금 그걸 못한다고. 전라남도는 구체적인 선체 활용 방안까지 제시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선체를 인양해서 그걸 추모 공원에 모시고
그걸 주거 시설의 일부로 활용하면 비용도 절감될 수 있고 상징성이 더 커지고 그럴 것 같아요. 새정치연합도 세월호 인양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세월호 관련 대책위원회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양 꼭 해야 된다. 그런 약속들을 다 했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약속을 그때 드렸었고. 정부는 이달 말 세월호 현장 조사 내용 일부가 나오는 대로 기술 검토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낼 계획. 최근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세월호 관심도를 물은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은 세월호 선체 인양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창사 117주년을 맞은 한국전력이 나주본사에서 광주 전남 지역 초중고생 117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장학금은 성적 우수 학생과 사회적 배려 학생들에게 전달됐으며 1인당 50만 원에서부터 최고 120만 원까지 총 1억여 원의 장학금이 수여됐습니다. 기성길인 오늘 어제 내린 비 때문에 도로가 많이 미끄럽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은 오늘 밤까지 폭설이 예보돼 있어서 빙판길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오늘 광주 전남 지역 종일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현재 광주가 3.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낮은 상태입니다. 이번 설 연휴 내내 맑고 포근하겠는데요. 귀경길 무렵인 주말에는 종일 비가 올 것으로 예보돼 있어서 교통 불편이 우려가 됩니다. 이 시각 구름 양상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구름이 가득하고요. 광주의 가시거리가 4km로 평소보다 무척 짧은 상태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 각별히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3, 4도 낮은데요. 장성과 광주 4도, 한평 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또 그 밖에 영암 4도, 낮에는 어제보다 2, 3도 낮겠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겠는데요. 강진 6도, 완도도 6도, 또 다른 지역을 살펴보면 광양 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 해안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거세게 일겠습니다. 배편 이용하시는 분들 기상정보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